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먼저 5월 30일 오프라인 강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과 밸런스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 신청해 주시는 토요일날 만나 뵙고 여러가지 많은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나 이 공지를 늦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 PD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걸 온라인으로 찍을 겁니다. 최소한의 그 참가비만 받고 온라인 강연의 형태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산주가 약간의 쉬는 구간을 거쳐서 다시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S&T 다이내믹스, 풍산 빼고는 거의 다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련돼서는 K2 2차 계약이 임박했다. 현대로템 목표가 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쟁 준비하고 있다. 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전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서쪽에 돌파구가 있다. 방산 계속되는 중동의 러브콜이 있다는 거고요. 다올증권도 목표가를 64% 상향 조정했습니다. KT 수주는 이용배 여기 현대로템 대표이사님인데요. 중동, 아시아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 수주를 확대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페루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주 쪽은 이 디펜스 솔루션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 전동차 쪽에서도 수주 잔고로 굉장히 탄탄히 쌓아가고 있고 오늘 또 따끈따끈한 4,200억대 레일 솔루션 사업부에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방산은요 평균 올해 상승률만 평균입니다. 평균 74%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151%인데 올해 124% 역대급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적으로만 거의 300%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하나오션이 105%, 현대로템도 올해 드디어 118%를 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여전히 수익률 격차는 좀 나죠. LIG 넥스원도 6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하나 시스템이 올해 들어서는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87%. S&T 다이내믹스도 95%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산업들의 골고루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됩니다.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도 제발 많이 봐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상승률이 지수가 8.5%인데 압도적으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최고점에서 20% 미만의 하락률입니다.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하락률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9%밖에 안 되고요. 현대로템도 마이너스 11%밖에 안 됩니다. 현대로템 주가 부진하다가 오늘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마이너스 3%, 최고점에서 하나시스템도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7%, 풍산 마이너스 27%, 다이내믹스도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현대로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요. 1조 1761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4% 증가했고요. 역대급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2029억을 기록했습니다. OP 마진이요 17%인데요. 여기서 방산 해외 쪽 마진만 따지면 30%가 넘습니다. 해외 방산 마진에서 계속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로템은 100% 방산이 아니라 에코플랜트 사업도 있고 철도 사업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9% 어닝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방산이 1분기에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작았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면서 6,580억의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플랜트 쪽, 아까 말씀드린 에코플랜트 쪽에 현대제철 설비 납품이 종료되면서 일부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약 24% 정도 감소가 있었고요. 방산은 올해 예정된 14대를 조기 납품하면서 25년 총 납품 대수가 96대에서 82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 2-1차분 수주 확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빠르면 5월 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6월 중순 안으로 폴란드 2-1차 분 수주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2차 계약분이 나오면 연속 생산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우려하는 26년도 수주 공백은 없을 것이다 라는 현대로템의 IR에서 밝혔습니다.
1분기 방산 영업이익률이 아까 30%를 넘었는데요. 37%의 엄청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역대급입니다. 철도가 5%, 국내 방산은 7.5%밖에 안 나왔고요. 플랜트가 3.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는 무난하게 30%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생산 물량을 조율하고 현지 업체와 폴란드 정부 간의 납품 가격 협상 문제로 지연됐다. 그렇지만 5월 말이나 6월 초로 임박해 있고 경영진 역시도 조만간에 2차분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1차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슬로바키아, 페루, 인디아 각종 중동 나라와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계약이 터진다면 생산 증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S&T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주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기준으로 압도적인 수출 비중 71%에 달하는 수출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절벽 없이 가이던스를 유지한다. 계약의 지연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다. 기본 계약 1000대를 모두 납품하는 연속 생산 계약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매력 때문에 1000대를 작년부터 2034년까지 모두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K2PL은 10년 후부터 창정비가 꾸준히 매출로 인식되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페루, 중동, 아시아, 유력한 장갑차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1분기가 오히려 현대 로템 측에서는 실적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이슈는 방산에 대한 주가를 떨어뜨리는 리스크 요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종전될 때 집중적으로 무기를 확충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 로템은 수주잔고는 17조, 올해 1분기에 다소 수주잔고가 좀 줄었지만 신규로 3조 1000억, 레일솔루션 쪽은 대만과 모로코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약 16조의 견조한 수주 잔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재 수출 국가로는 슬로바키아 104대, 페루 200대, 사우디 700대, 모로코 400대, 인도가 1770대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역시나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성비와 납기 준수 능력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한국의 현대로템 3파전인데 납기로도 K2 전차가 1등, 가성비로도 K2 전차가 1등입니다. 부품 국산화 기반을 최근에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를 내재화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현대 로템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모두 가격 경쟁력,
납기, 무기체계 검증 성능을 바탕으로 수주 확대가 당분간도 계속적으로 굳건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수출 요소로는 빠른 납기와 기술과 품질 경쟁력, 이 세 개를 모두 갖춘 기업들이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산업체들의 생산 캐파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데이터 GDP의 4.7%까지 방위비로 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사우디 역시도 GDP의 7.1%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780억 달러를 방위비로 밝혔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목표 역시 기존 GDP 대비 2%에서 3.5%로 상향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올라가고 GDP 대비 방위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산 4개사 K방산 기업들은 21년 대비 약 95조의 누적 수주 잔고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경쟁국 대비 왜 K방산이 유리하냐? 부품 소재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다. 공급망의 밸류체인이 뛰어나다. 두 번째, 생산 인프라와 설비 투자가 활발하다. 세 번째, 정부 조달 수출 계약의 규모의 경제를 K방산이 이미 달성하면서 납기와 가격, 품질 모두 K방산이 경쟁사들보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낫다는 겁니다. 현대로템은 레일솔루션 쪽에서도 미국의 전동차를 수주하고 대만의 ENM을, 모로코의 전동차 등을 수주하면서 레일솔루션 쪽에서도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고요. 폴란드에서 슬로바키아에 무기를 알아서 마케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산 K2 구매 의향서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2차분 180대를 예상하고 금액적으로는 60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오늘 4,250억 전동차 수주를 받으면서 대만 철도 누적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이 초과가 됐고요. 올해 2분기에는 캐나다의 에드먼턴 트램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3대의 물량이고요. 지멘스와 스페인의 CAF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모로코에 이미 수주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받았고요. 최근에 재미난 게 기사가 나온 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도 약 2조 8천억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미 중국 업체, 중국의 창춘 궤도열차 CRRC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J트레인 컨소시엄으로 받았는데 이 CRRC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됐습니다. 계약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이 가져간 창춘 궤도열차가 가져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추진 중인 블룸라인 트램, 현대로템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도 올해 상반기 또는 중반 안으로 계약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2조 8천억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빅4 수주 관련돼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 4개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로만 95조를 돌파했고요. 이제 곧 1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말 기준으로 31조 4천억의 수주 잔고를 돌파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 솔루션, 레일 솔루션, 에코플랜트 모두 꾸준히 특히 디펜스 솔루션에서 압도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27년까지는 꾸준히 수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레일 솔루션이 압도적인 30% 중후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4%까지 디펜스 솔루션, 방산이 계속 70% 중후반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 분기별 수주 잔고 26년에 약간의 수주 절벽 우려가 있지만 회사 측은 충분히 26년에 수주 절벽 없을 것이라고 밝힌 측면이 있고요. 디펜스 솔루션, 요건 다른 차트입니다. K2 폴란드와 루마니아, 글로벌 방산사들의 주가 역시 역대급 최고가입니다.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산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이건 미국의 탑티어 방산사 제너럴 다이내믹스 역대급 신고가고 PER은 20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강력한 K2 전차의 경쟁자죠.
독일의 라인메탈 역시 역대급 신고가고 여기는 PER을 90배를 받고 있습니다. 91배네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영국의 BAE 시스템즈 역시 역대급 신고가고 PER은 27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평균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S&T 다이나믹스까지 24배고요.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24배고요. 내년에 18배로 떨어집니다. 현대 로템을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16배고요. 오늘 주가 오른 거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30%입니다. 30%. 지표상으로 가장 현대 로템이 좋습니다. 현대 로템 올해도 매출은 20%대, 내년에도 20%대, 영업이익이 작년에 117% 증가했는데 올해 또 100% 역대급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합니다. 매출 사이즈가 올해 5조 5,500억대에서 영업이익 8천억대를 예상합니다. 작년에도 2배씩 뛰고 있습니다. 2천억대, 4천억대, 8천억대. 내년에는 영업이익 1조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수주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업이익에 약간 내년에 감소폭은 있지만 매출 계속 최대치 갱신하고 영업이익도 역대급 영업이익 계속 갱신한다는 겁니다. 하나오션이랑 현대로템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년 영업이익 사이즈인데 시총 차이를 보세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영업이익 차이가 2배 차이 나는데 시총 차이를 한번 보세요.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영업이익 2배 차이 나는데 시총 차이를 한번 보세요. 현대로템은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근래 들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다시 연기금과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기관의 최근 수급은 좋지 않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기관 최근에 다시 동반 사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로 치면 누적적으로 5,688억, SK 하이닉스 다음에 2등입니다. 2등. 불과 2, 3주 전만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 순매수 1등이었는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2등으로 밀려났지만 외국인 매수세 좋다. 기관도 연기금하고 은행, 투신 골고루 최근 들어서 역대급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최고가를 찍고 눌렸습니다. 보시면 요 가격대와 요 가격대의 박스권에 있다가 이 박스권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나왔고 매물대가 얇은 수준이고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선이 하나 빠졌네요. 요 가격대가 두터운 지지선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최근에도 요 가격대에서 다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죠. 10만원 초중반 가격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S&T 다이내믹스 하나 시스템이 갈 때 조금 주춤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로템 쪽에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옆으로 눌렸습니다. 옆으로 눌렸지만 지지선들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대로템도 계속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1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찍었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2차분 계약 지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붙었다는 거고 방산 쪽, 해외 방산 쪽에서 30% 넘는 역대급 이익률을 기록하는데 경쟁사들 역시 유럽 업체들, 미국 업체들 역시 주가 모두 신고가 영역이다. 현대로템의 전차가 가성비, 납기 준수, 품질 레퍼런스,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미국의 에이브람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알아서 홍보해주는 슬로바키아, 페루, 중동아시아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있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중에 하나의 철도사업부에서 이스라엘, 다양한 대만, 모로코 끈끈한 수주 잔고 모멘텀을 바탕으로 26년도에 수주 절벽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이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문 PD 두 분 모셔가지고 5월 31일 강의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5월 31일 오프라인 강연에 정말 재밌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으니까 5월 31일 오프라인 강연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찍은 거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오프라인 4인 강연회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연의 온라인 버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